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게요. 39번 예제를 보면, K가 정수일 때,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에, 뭐를 만족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첫 번째가 1, 2번 다 뭐야? 뭐라고 되니? 그 일본어를 잘 읽어야 돼. 소가 나오는데 그게 뭐야? 그 1번에 1번, 2번 노우라는 거야? 아 노우치? 1번 조건이 노우치 어, 스쿠나쿠 해 두 개가 스쿠나쿠 맞죠? 헛수혜를 갖는다는 거네. 당연히 맞죠. 적어도 하나가, 이게 적어도 하나란 뜻이네. 적을 숫자잖아. 네. 적어도 하나가 헛수혜를 가질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k제곱 k제곱 마이너스 3k가 0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8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0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가 이거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이 두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가 허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니까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또는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범위를 구할 때 합집합 개념인가. 합집합 개념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럼 요거 이제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3, 4, 12k 이렇게 되고, 이건 마이너스 3k제곱이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을 나누면 k제곱 3k제곱 아니 마이너스 3으로 나눌게. 야, 이 줄게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4k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k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k가 0보다 작거나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 여기는 66 36 그죠? 36이니까 4로 약분되면 4, 9, 36 이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k 이렇게 되지. 그럼 넘어가면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 플러스 9 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k는 마이너스 9보다 작고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두 개 합집합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9보다 작고 1보다 크다. 그럼 합집합이니까 이걸 다 더하는 게 합집합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k는 0보다 작고 k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겠네. 1번의 답이 아니야? 뭐가 이상하다. 0보다 작고 1보다 크다는데 거기 중간에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게 왜 나왔지? 마이너스 8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k가 0보다 작고 k가 4보다 크다 이거는 됐어.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아니다는 거죠. 아, 여기에 이게 있었네. 이런 거 놓치는 거야.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을 놓친 거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8이 아니다라는 게 들어갔어야 돼. 그럼 이걸 여기다 포함시키면 여기 마이너스 8이 요 정도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끊어지니까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끊어져야 돼. 그럼 0보다 작다가 계속 작은 게 아니라 여기에 k가 마이너스 8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끊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아서 계속 가는 거지. 그리고
K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된 거야. 맞지? 예, 맞습니다. 저러면 이제 답이 맞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여기에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저기에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수학에서 머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야. 멀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보면서 저거 되고. 사실 머리가 좋으면 유리한 점이 이런 부분이지. 동시에 이게 딱 보이니까. 운동선수 중에도 이루수가 공을 딱 잡았는데 보통은 3루를 던져야 되는데 홈을 던져버리더라고 갑자기. 근데 홈에 돌진하던 애가 아웃됐어. 그래서 야 이루수는 어떻게 그 홈 돌진하는 애를 봤을까. 보통은 3루 던져야 되는데 머리가 좋은 거야. 걔는 딱 보인 거야. 그게 시야에. 운동지능인 거지.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 거기 적을 소자 썼지 그지? 적어도 일방 적어도 하나라는 뜻이 거기 적어도 일방이라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적어도 하나가 허수해를 갖는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일방이 허수해를 갖는다 이건 뭐야? 모두가 다 허수해를 갖는다는 뜻인가? 그지? 둘 다 맞지? 둘 다 허수해를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적어도 하나니까 이게 합집합을 구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거는 둘 다 허수해를 갖는다. 그래? 그런 뜻이야? 그 이번에 밑에 지침을 보면 D1이 0보다 작을 때 D2는 0보다 크나 같고 또는 D1이 0보다 크나 같을 때 D2가 0보다 작다. 수학 1에서 학습했는데 공통범위 구하라는 것 같은데요? 응? 공통범위. D1이 0보다 작고 D2가 0보다 작다. 이거는 둘 다 0보다 작다는 거잖아. 이것을 일방이 성립하는 범위를 하는 거다. 일반 공통범위인데 무조건 공통범위. 공통범위야? 아니 왜냐면은 둘 다니까. 네, 아니 그리고 2번에 옆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공통범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아 근데 공통범위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아니 둘 다니까 공통범위 구하는 거 맞지.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공통범위 구한다 이 말은. 둘 다 갖는다 이 말인지를 번역 한번 해볼게. 한쪽만이 허수애를 가질 때인 것 같. 이래요. 응? 한쪽만이 허수애를 가질 때 2번. 아 일방이라는 게 한쪽만이. 네. 한쪽만이 허수애를 간다는 의미는 한쪽 실수를 갖고. 첫 번째 식이 허수애를 가지면 두 번째 식은 실수를 갖고 이거네. 네 그렇죠. 하나만 허그를 갖는다는 뜻이네 그게. 그럼 두 번째 문제는 하나만 허그를 가지니까 얘가 허그를 갖는다. 얘가 허그를 갖는다 이러면 아까 허그를 갖는 게 이거였지. 그지? K가 0보다 작고 K가 4보다 크다 그래. 그지? 예. 얘가 허그를 가질 때 and 또는이 아니지. and 얘는 뭘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럼 얘는 실근을 가질 조건이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나? 0보다 이 부호가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K 플러스 9 K 마이너스 1이 이게 지금 허근 가질 때니까 예.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K가 1에서 마이너스 9 사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K가 마이너스 8이 아니다가 여기 포함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표시해 보면 K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9인데 9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8에서 마이너스 8에서 한번 끊어지고 다시 마이너스 8에서 색깔 들어가면 안 되네. 마이너스 8에 끊어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중간에 여기 1 이렇게 되네. 이렇게 돼.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요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네. 그 다음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9보다 커나갖고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크고 K가 0보다 작다. 답이 이거겠는데? 요
얘가 헉은 얘는 실근.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실근, 얘가 헉은인 거지. 그지? 그럼 반대가 되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얘가 실근이니까 K가 0보다 크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and 얘는 허근이니까 허근이 이거였잖아.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마이너스 8에서 K가 0 사이고 K가 1이고 그지? 이게 이제 end야. 그럼 이걸 또 표시해 보면 이게 엄청 복잡한 문제네, 그지? 4가 되고 마이너스 8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크면서 0보다 작고 K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end니까 공통으로 들어간 건 얘밖에 없네. K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고. 그러면 얘랑 답이 또는이니까 요게 답이겠네. 그냥 합집합이니까 답지가 저렇게 됐나? 맞지? 이해됐어요? 저렇게 답이 나왔네. 똑같이 답지가. 답안지 지금 답 똑같지? 반응이 없나? 똑같이 한 거지 지금. 잘했어요. 그래서 요 표시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는다 아니면 그 다음에 하나만 헛수혜를 갖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둬야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차트에 뭐라 돼 있어? 연립부등식에서는 해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해봐라 이거지. 그지? 해 구할 때 수직선 이용해서 표시해라. 자, 70번 나왔어요. 이제 70페이지에 예제 40번 중류라고 적혀있네. x에 관한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개수가 지금 i 플러스 1로 되어 있어. 그죠? 이랬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나와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풀었어요? i 플러스 1을 여기서 지금 실수에 갖는 데인데 그 실수에를 알파라 두고 대입을 한 다음에 i 있는 식, i 없는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해서 그 두 개를 연립으로 풀어가지고 k값을 구했네. 그지? 아니면 별에서 보니까 별에서 k값을 알파로 나타내가 알파를 대입해가지고 k값을 0으로 구하고. 자, 이 문제도 재밌는 문제다. 이거 한번 해보지. 나중에 여기 중요라고 적혀있는 문제 있잖아. 네. 그러니까 수학 1이나 수학 2에 중요라고 적혀있는 문제는 다시 반드시 한번 더 풀어봐야 되겠다. 알겠지? 샵 이게 지금 몇 번이야? 40번. 그 다음에 이제 i 플러스 1의 x 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i의 x. 그 다음에 ki 플러스 1. ki 플러스 1 이꼴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가 실수해를 갖는 거예요. 실수해를 갖는다. 실수해를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이거야. 실수 k의 값을. 그러면 얘가 x 값이 지금 실수라는 거야. 그리고 실수 k를 구하라 했으니까 k도 실수야. 그러면 실수해 여기서 풀고 싶었던 게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려고 처음에 그랬냐면 여기다 i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i 이거를 1 플러스 i면
여기다 1 마이너스 i를 곱해가지고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하면 이게 플러스 2가 되잖아. 예. 그래서 이거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각 항에다 다 곱해가지고 이걸 만든 다음에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예. 이렇게 해서 얘가 실수액을 갖는 데 있으니까 이게 0보다 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풀까를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0보다 크다 하면 범위가 나오는 거지. 얘가 요구하는 건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k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는 범위가 나오니까 뭔가 k 값이 안 찾아지고 k 값이 존재하는 그 범위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실수의 해를 갖다가 x 값을 알파라고 둬버린 거야. 얘를 알파를 실수라고 한 거야. 그럼 알파를 여기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식을 갖다가 i 있는 거 i 없는 거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예. 그러면 알파라고 놓고 나서 이게 알파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 알파 제곱 넣어주고 여기도 알파 넣으면 알파 i니까 이게 알파 되고 여기는 k가 있지. 그래서 i 묻어 있는 거는 이쪽에 다 모아놨고 i가 없는 애들은 뭐냐면 그냥 알파 제곱. 여기도 k 알파.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어? 예. 플러스 1 이렇게 둔 거야. 아까 너 없을 때 설명을 이 중에서 얘가 0이잖아. 그지?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뭘 먼저 0으로 해야 돼? 서울대학교 면접에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A 플러스 BI가 네.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A, B가 실수를 했을 때 네. 그럼 A가 0이야, B가 먼저 0이야. B요. 왜? 맞추잖아. 왜? 맞았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부터 해서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맞추면 이제 거기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외워까지 설명하면 합격인 거야. 면접 볼 때. 그 수시로 뽑아놓고 서류 전형으로 통과시켜놓고 면접을 보거든. 과학고 애들을 많이 뽑고 싶을 거 아니야. 서울 공대에서. 그래가지고 과학고 애들을 판별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거야. 여기가 지금 우변이 0이 실수잖아. 그럼 좌변도 실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먼저 뭘 죽여야 되는 거야? 허수부터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먼저 0인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A가 0이 되는 거지. 아까 너 오기 전에 했던 게 이거 논리였어. 자, 이렇게 해서 구해지니까 이제 여기서 K가 구하는 거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는 거야. 그죠?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K지. 그러니까 K를 여기서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K 자리에 넣어가지고 알파를 먼저 찾고 그 알파를 여기다 넣어주면 K 찾겠지.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이거 없어지고 알파 세제곱은 1이니까 알파 세제곱이 1이면 어떤 수로 세제곱에가 1이 되는 실수 알파는 1밖에 없지.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를 만약에 아까 내가 생각했던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곱하니까 2가 되겠지. 그럼 2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에 ki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판별식 d를 쓰면 벌써 어렵지. b 제곱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b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네. 이게 0보다 크다는데 i가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부등식 나올 수 있어 없어? 헛수는 대소관계가 없댔지. 이거 뭔가 벌써 여기서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거기 쭉 나와 있는 거고 봉남대인가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니 거기 40번 연습문제 40번 한번 해봐요. 무슨 대학교야 이게? 무슨 봉남대? 하여튼 요거의 K 값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니까 한 번 더 연습해봐요.
자, 나와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그 다음 단어는 각각 하다가 중간에 이게 끊어질 수 있어. 쉬는 시간 하다 보면. 근데 그냥 나가볼게. 이 9단원까지 갈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학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복소수 다음에 그 다음 판별식, 그 다음에 근가계수. 요게 하나의 세트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근가계수. 이게 수학 어디에 나오지? 이게 수학상. 그래요? 공통수학, 우리 지금 공통수학 1이라고 하죠. 공통수학 1에 나오는데 9단원이 뭐냐면 지금 해와 개수라고 돼 있어. 해와 개수. 근과 개수가 아니고 얘는 이제 해와 개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의 존재 범위. 해의 존재 범위 이렇게 일본 책에서는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했을 때 이 해를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개수는 앞에 있는 a, b, c를 말하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가 두근의 합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요거 이제 알아두면 되지.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얘를 갖다가 근의 공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근이라고 하면 이제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지? 네. 그러니까 두 근이라고 했을 때 해라고 했을 때 요즘 우리나라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야. 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거지. 네. 접시가 깨진 거를 보고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가지고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예측하는 거잖아. 네. 그게 머리가 좋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꼴 0 이렇게 되고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이꼴 0이 돼서 개수 비교하는 거야. 이 b하고 얘가 같고 이 c하고 얘가 같다 하면 요 식이 나오는 거지.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이제 근이 3개면 알파 베타 감마까지 가면 요렇게 하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자, 그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이 주어져 있으면 두근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로부터 2차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2차 방정식. 이걸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근이 주어져 있으면 지금 방금 이게 2차 방정식 작성한 거야.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하고 최고차항 개수가 a라고 하고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된다. 그 얘기가 지금 거기서는 pq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다. 됐죠? 자, 거기 보면 해설에서는 얘를 이제 근의 공식에서 근과 개수를 잡아줬죠. 근의 공식으로 잡아줄 수도 있어. 두 근의 합곱을. 근데 근의 공식보다는 저기 개수 비교하는 게 더 편해요. 됐죠? 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다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예제 41번으로 가보면 다음 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면 세 번째 거를 지금 41번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하라.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얘는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해야 되겠죠. 맞지? 이거 공식이 어떻게 돼? 이제 곱셈 공식 알아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3에서 3. 그래서 얘를 갖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그럼 얘가 2의 세제곱 그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8 마이너스 3, 3, 9, 2, 18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이 나온다. 됐죠? 그러면 저 공식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4번 같은 경우는 통분해가지고 또 구하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거기 보면 차수 이제 또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게 나왔어. 알파를 직접 대입하고 베타를 직접 대입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러니까 근이 알파 베타다 하면 근이라고 하면 일단 넣어야 되는 거야. 해라고 하면 우리가 열쇠를 주면 일단 문에다가 그 열쇠가 맞는지 꼽아서 돌려봐야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해가 알파다 해가 베타다 하면 그 알파 베타를 직접 대입해보고 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42번 중요가 붙어있네. 42번 예제를 보면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해를 가질 때 요 값을 구하라 이랬지. 자, 뭔 차인가? 뭔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붙어있지. 이게 어떤 의미야?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하나의 해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취한 개념이야. 알파 마이너스 1을 감마라 두고 베타 마이너스 1을 델타라고 둔 거야. 됐지요?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거가 두 개의 해가 된다. 이해돼 지금? 자, 이거 머리 써야 되는 문제네. 일본이 이번에 노벨상 2개 받았더라 벌써. 생리의학상하고 노벨 물리학상. 그러니까 일본이 수학이나 과학, 특히 화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 같아. 부럽다, 그지? 근데 선생님 제자 중에 미국으로 민사고 나서 미국 유학 간 애가 있는데 걔가 그 얘기 하더라고. 네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더라. 지도 교수가 미국 유학 경험에 대해 어떤 지도 교수가 유태인인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래. 근데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겠고. 얘가 엄청 똑똑한 애거든. 내가 가르친 애 중에 가장 똑똑했던 애인데. 네가 일본 사람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벨상 나오려면 국가가 있잖아. 예. 이렇게 전 세계에다 돈을 많이 대야 되는 거야.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노벨상의 최종 목적이 그거잖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공헌한 걸 봐야 되니까 국가 자체가 전 세계에다가 실험하라고 돈을 좀 많이 기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걸 안 한대. 노벨상 안 나오는 거 안 주는 거야. 그 취지를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혼자 똑똑하다고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좀 안타깝더라. 걔도 노벨상 받을 만한데 지금 파동을 연구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래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걸요. 자, 이 논리를 한번 보자고.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걸 전개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런 논리를 한번 펴보자는 거야. 지금 알파 마이너스 1을 감마라고 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델타라고 하자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제 두근이 되겠지. 그러면 요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야. 얘를. 그럼 이 형태로 바꿀 때 얘 x 자리에다 뭘 잡아놔야 될까? 지금 그게 이 문제에서는 x 플러스 1이라고 됐어. 왜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까?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4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3. 왜 이렇게 바꿨을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알파는 감마 플러스 1이 되고 베타는 델타 플러스 1이 돼. 그치? 예. 그러면 이 알파라는 거는 지금 베타라는 건 무슨 값이야? x 값이잖아. 이 알파 베타는 다 x 값이지. 예. 그러니까 그 x 값에 얘를 넣고 싶은데
그 x값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려면 이 x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언뜻 이해 안 가지 이거. 지호 이해 가니?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네. 아니 일본에서 이제 이런 잔머리를 쓸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다 테크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이거의 요게 해석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가 감마 얘가 델타가 되는 거야. 이걸 구하라는 거고 문제가 똑같아진다는 거야.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되나 그지? 두 번째 거는 뭐 2는 괜찮을 아는 뭐 쓸데없는데 두 번째 거는 쓸데 있긴 해요. 두 번째 거 알파 마이너스 1을 내주고 그거는 좀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그냥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런데 1의 식에 거기가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9는 왜 그렇게 나온 거냐? 그러니까 애초에 전개행가 이걸 또 전개했네 무식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감마하고 엡실론? 델타.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렇죠. 감마하고 델타를 근을 하나 더 플러스 1 해가지고 근에다가 하나씩 플러스 1 한 다음에 새로운 2차원식을 세웠는데 그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에 곱한 거랑 그런 건 같다.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다시 또 전개를 했네. 그렇죠. 그지? 전개.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자. x 제곱 2x 플러스 1 4x 플러스 4 플러스 3 이꼴 0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2는 4x 8x 나오나? 8x 플러스 7이고 2니까 9 이렇게 나오지. 예. 이거의 x 값의 근이 누구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거의 x 값 근이 감마 플러스 델타라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4하고 이게 감마하고 델타. 이게 감마 플러스 델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8에서 이게 마이너스 4고 감마 델타가 2분의 9다. 이렇게 한 거거든 지금 문제가. 그러면 이 원래 주어진 식은 이건데 이걸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야. 그럼 왜 변형을 시켰냐면 지금 알파 마이너스 1이 등장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이 등장하니까 이걸 감마 델타로 두고 왜 설명을 보나.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게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형태가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로 치환하면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감마 델타로 치환을 했어. 감마 델타로 치환해서 애초에 이렇게 무식하게 다시 이렇게 전개한 이유가 근각계수를 써가지고 더 빠르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감마가 사실상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이제 델타가 델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구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4에서 마이너스 2잖아. 네. 그런데 여기다가 1을 빼고 여기다가 1을 빼면 여기다가도 2를 뺀 거니까 결국 이게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감마고 이게 델타인데 감마 델타가 마이너스 4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지 않냐? 이게 더 이해가 편하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얘는 뭔가 근각계수로 뭔가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그냥 이 형태를 이제 하나의 그 감마 델타로 하고 싶으면 일식을 빼준 거니까 그냥 여기서 일식을 이렇게 빼주면 되지 않나 하는데 얘는 지금 2차 방정식 자체에다가 갑자기 부호를 반대로 넣었어. 왜 이거 부호를 반대로 넣냐면 지금 보면 알파라는 게 x 값이잖아. 그럼 이거를 x 플러스 1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만약 t로 한다면 이게 치환이 되겠지. 치환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치환할 때는 치환했을 때 이거의 근은 얘라는 거야.
거야 얘. 이 형태가 근이니까 이 형태의 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거를 지금. 근데 이걸 또 다시 이게 전개해가지고 여기서 근과 계수를 찾으니까 이게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이 책에서 의미하는 바가 두 번째 거를 그죠?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그거 카타카나로 아야? 네. 이거는 이요. 이? 네. 우리도 지금 기억 니은이네. 네. 근데 결국은 거쳐야 될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R을 보면은 쌤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진짜 그대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그거를 해가지고 감마하고 이제 델타의 곱을 구하는 거라 이 앞에 것도 당연히 쌤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한데 사실 만약에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다 했으면은 뒤에 것까지 그러니까 아단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적응되면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이렇게 교과서에다 이걸 넣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게 치안의 개념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가 x축으로 뭐 일반고 평이동한다 이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지. 평이동할 때. 네. 이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 부호를 반대로 넣잖아. 그지? 네. 넘어가서.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하여튼 알파라는 근의 형태가 감마 더하기 1이니까 이 식을 감마 더하기 1의 형태인 x 더하기 1로 이 식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이 알파하고 베타가 이거의 근이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식의 근은 이거의 근은 뭐야? 감마 더하기 1 델타 더하기 1이 이거의 근이라는 거야. 아닌가? 이걸 정지한 이거의 근은 또 감마하고 델타인데 똑같은 식인데 얘는 근이 감마 델타고 이거의 근은 감마 더하기 1이 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헷갈린다. 이거의 근도 알파 베타라고 해야 되겠다. x 값이니까. 근데 이거를 전개한 거의 근은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가 같은 게 돼버리니까 또 그냥 애초에 음. 뭐 여기 몇 번이었지? 애초에 여기서 알파는 가마 플러스 1이라고 나와요. 약간 쌤 말대로 여기다 가마 플러스 1을 하고 베타에다가 델타 플러스 1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 네, 나는 이걸 이렇게 풀었거든 항상. 네, 그렇게. 근데 일본 책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죠. 둘 다 맞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 옆에 돈말을 한번 봐봐. 돈말 뭐라 되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의 해의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는 거야. 이거 새로. 그랬을 때 작성했을 때 방정식은 해와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랬는데 내가 머리가 딸리나 보다. 근데 그 밑에가 좀 더 흥미로운데 뭐냐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양변에 1을 넣어봐. x 자리에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라는 형태가 등장하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2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도 된다. 이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 그 돈말 설명이 더 와닿는 것 같아. 됐죠? 네. 자, 그 밑에 보면 검토해 보면 위에 해답에서 감마 델타를 치환한 거야. 치환. 그 치환이라고 돼 있지. 치환하는 거다. 그랬을 때 얘를 쭉 전개했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여기 나와 있네 지금. 그지?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요렇게 계산을 해서 해도 된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의 한계를 보인다. 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두 번째 도움말 그게 더 낫겠다. 이거의 근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세우창에 2를 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이거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놓고 1 마이너스 알파 형태의 뭐 알파 마이너스 1이나 1 마이너스 알파가 등장하면 여기다 x에다가 1 대입해버리라는 거야. 대입해버리면 어떤 형태가 나와? 2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잖아. 예. 그치? 맞지? 예. 그러면 지금 저기서 구하는 이 값은 예. 뭐가 되는 거야? 자리 바꾸면 이게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오겠지?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이가 같은 식이 되지? 예. 그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버리는 거야? 0이 되네? 답이 0이네 이거 근데? 아까 0이었어? 0 아닌데? 아니에요. 2분의 9인데? 저건 또 뭐야? 이상한 짓이 됐네? 아니지. 이게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쟤랑 같은 거잖아. 같은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를 대입했잖아.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다가도 1을 대입을 해야 되겠지. 1을 대입하면, 저기 어떻게 되는 거야? 1을 대입하면, 2, 4, 3 해가 9가 되지. 예. 그럼 이거 9라고 돼 있어? 아닌데? 2분의 9인데?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거. 이걸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눠야 되겠지.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9가 되지. 그런데,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빼내고, 여기 베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똑같이 이게 2분의 9 되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도움말처럼. 재밌는 것 같아.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합시다.